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영상학과의 탁진영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9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보고 다시 새로운 진도를 나갈 겁니다. 지금 계속 이제 광고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 끝까지 마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광고 매체의 특성이고, 그죠? 우리가 이 TV 광고는 많이 봤죠, 그죠? 광고의 유형부터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프로그램 광고하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봤던 게 토막 광고가 있었죠. 그리고 프로그램 광고와 토막 광고는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만은 형식은 거의 같고 약간의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위치에 이 광고가 집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광고일 수도 있고 토막 광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막이고 이거는 10초 이내 죄송합니다. 10초 이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지켜야 되죠. 그죠? 그리고 15 광고가 있을 겁니다. 회당 10초 이내. 요런 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다. 자, 순서는 대장금이란 프로그램 앞에 뒤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프로그램 전체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그 다음 프로그램의 전부 전체. 그러면 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빈 시간, 물론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요걸 우리는 스테이션 브레이크 SB라고 표현을 하고, 요 시간대에 들어가는 광고를 SB 광고 혹은 토막 광고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유형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 15 광고. 자, 요금제인데 원래는 이제 그 고전 요금제에서 정해져 있었어요. 특정 시간대의 광고비는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차이가 없어요. 블락 광고에 제일 처음에 나오든 중간에 나오든 제일 뒤에 나오든 똑같은 요금에 같은 시간대니까. 자, 그러다가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기 시작해요. GS 제도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무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경매하듯이 그 특정 시간대에 결국은 좋은 위치에 같은 시간대 같은 프로그램에 같은 시간대 광고라도 블락 광고에 어느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에 대해서 이제 입찰을 붙이듯이 최대 30%까지 높게 부르는 그 광고주한테 우선 판매를 한다. 이게 바로 탄력 요금제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GS 제도의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토막 15 당연히 프로그램 광고보다는 쌉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GS의 가장 핵심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였어요. 그죠? 일종의 탄력 요금제를 하는 거고, 이게 복잡한데, 그거 여러분이 굳이 아실 필요도 없고, 저도 솔직히 이 GS 제도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이 GS에서 가격을 높게 부르는 사람한테 판매할 수 있을까? 맥락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더 쉽게 표현을 하면 그 같은 요금대 광고비 시급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효과가 그죠? 이렇게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맥락에 있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위치에 있느냐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나오는 광고가 가장 비싸요. 가장 또 선호하고, 특히 후CM 같은 경우에 후CM의 첫 번째 광고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 노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그러고
그 참고 삼아서 두 번째로 호스트 셀링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스트 셀링이라는 건 뭡니까? 호스트, 결국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그 끝나고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광고의 모델로 등장해서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게 호스트 셀링입니다. 자, 이거는 까딱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라고 했죠. 특히 어린애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짧아요. 그래서 광고와 프로그램을 구별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호스트 셀링을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도 이거는 거의 뭐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이건 도덕적 규제, 뭐 규범적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효과 큽니다. 호스트 셀링.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나한테 좋은 이미지를 줬는데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그 사람이 특정 제품을 광고한다? 엄청나게 효과적일 거예요. 그게 바로 호스트 셀링입니다. 뭐 시급은 뭐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라디오 광고의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라디오는 TV에 비해서 표적 소비자 선별성이 조금 높아요. 그죠? 그리고 청각만 이용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게 물론 이제 청각만 이용한다는 것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쉽게 빨리 광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성이 뛰어나다. 필요한데 그때 빨리 광고를 만들어서 대응할 수가 있는 거고, 제작비는 굉장히 싸죠. 라디오는 녹음만 하면 되고 또 유명 모델 안 씁니다. 주로 성우를 기용해서 훨씬 싸죠. 유명한 뭐 연예인에 비한다면. 다음에 그 광고에는 청각을 강조하게 되면 배경음악이라든가 징글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 특히 배경음악을 쓰게 되면 그 유명한 혹은 굉장히 분위기 좋은 음악에 대한 그 수용자들의 좋은 느낌, 좋은 감정 혹은 무드, 그죠? 이런 이미지, 좋은 생각들이 그대로 제품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그죠? 뭐 우리가 흔히 뭐 affective transfer를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감정적 전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결국 그 배경음악이 굉장히 잔잔하고 은은하게 전달이 되면 사람들의 그 아주 편안한 느낌, 그 아날로그적인 감상 같은 거, 그런 느낌, 감성 같은 것이 그대로 그 제품에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악을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거고, 징글이라는 것은 특이한 의성어 같은 특이한 소리예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구별을 해줄 수 있는 소리, 그게 바로 징글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들으면 제품 혹은 그 광고가 다 떠오르게 하는 건 연상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징글의 의미였고, 라디오는 최근에는 주 광고 매체로는 사용하기는 힘들어요. 매체의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주로 보안 매체로서 싼 값에 많이 사용하고, 특히나 지역 광고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광고 매체다. 자, 그렇지만 도달력이 굉장히 낮아요. 왜? 청취율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주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죠? 배경적으로, 이 말은 뭔가 하면 뭐 특정한 작업을 한다든지 일을 할 때 같이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요거 라디오만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라디오를 켜놓은 상태에서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주의를 덜 기울여요. 그래서 광고 주목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청각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안 남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 매체는 아니에요, 라디오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앞에 6장에서 병행을 할 때 좋겠다라고 했어요. TV가 효과적인 매체라고 알려졌으니까 TV 광고를 좀 보완해주는,
그런 광고로서 작용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유형은 프로그램 토막 15, 자막 광고는 왜 없습니까? 여기는 청각만 주는 거기 때문에 자막 광고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급은 A, B, C급 요 세 가지 시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문 광고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신문 광고의 장점은 또 TV에 비한다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만은 제작비는 당연히 일세 매체니까 저렴할 수밖에 없죠. 그죠? 또 일간신문 같은 경우에는 게재 하루 전에 광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적시성이 좀 뛰어난 편이지만 라디오가 더 강해요. 적시성은. 라디오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송하기 30분 전이라도 만들어서 광고할 수 있어요. 자,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자, 우리가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것은 텔레비전입니다. 지상파 텔레비전이고 두 번째가 신문입니다. 자, 독자는 능동적인 수용자예요. 굉장히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특정한 신문이라는 매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정보를 읽고 생각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이성적 광고에 더더군다나 효과적이에요. 자, 우리가 쿨 매체, 한 매체, 결국 저간여 매체, 고간여 매체를 따진다면 이거는 뭡니까? 고간여 매체예요. 신문은 인터넷이라든가 신문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용자들이 그거를 굉장히 많이 자세히 읽으면서 이용하면서 정보를 그죠? 또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이성적인 소구, 이성적인 광고에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다. 또 뭐 지면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좀 융통성이 많죠. 자, TV 광고는 어떻습니까? 뭐 깨끗해요. 프로그램 광고, 뭐 토막 광고, 15 광고, 자막 광고 이 정도인데 이거는 뭐 굉장히 다양한 위치, 다양한 지면, 신문은 몇면이잖아요. 일면, 뭐 10면 이런 식으로. 게다가 위치, 또 크기, 모양, 형태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자, TV 광고하고 비교한다면 굉장히 광고의 형식에 있어서 융통성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TV하고 비교를 한다면 특히나 변형 광고,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좀 이상한 모습, 돌출 광고 툭 튀어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요. 단 문제는 뭐야? 주목도는 당연히 높을 수가 있겠지만 광고비는 비쌉니다. 자, 종합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섹션이라는 걸 만들어 쓰죠. 자, 옛날에 신문은 그냥 하나로 끝났는데 요즘은 본 신문이 있고 부가적으로 이제 뭐 일종의 보너스 판 같은 걸 띄워주죠. 뭐 문화, 경제, 스포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주 7일이 있다면 매일매일 바꾸는 데도 있고 뭐 주말에만 이렇게 섹션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건 결국은 굉장히 구분됐다는 얘기야. 신문을 몇 개로 구분해서 제시해서 그 독자들한테 전달하는 게 섹션 신문입니다. 또 지역 신문인 경우에는 지역 광고에 적합하다. 자, 광고비를 생각한다면 신문 광고가 라디오 광고보다는 분명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역 광고에 가장 적합한 매체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 광고는 라디오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효율적인 도구예요.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자,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 두 번째 단점을 한번 봅니다. 단점을 보게 되면 선별성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죠? 두 번째, 연령층이 독자, 소비자의 연령층이 굉장히 나이들이 조금 비교를 한다면 나이가 많고 주로 그 남성 위주예요. 신문을 읽는 주된 고객, 독자들은 젊은 사람도 아니고 여성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그 남성들이 주 독자층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나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는 절대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도달력이 TV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특히 일부 일간신문은 광고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자,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을 때 가성비가 제일 떨어지는 매체는 신문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신문은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고 단가가 비쌉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신문 읽는 사람은 또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달력은 분명히 훨씬 떨어져요. TV에 비해서, 텔레비전에 비해서. 근데 광고비는 장난 아니게 비싸게 받아요. 물론 그 자기들이 제시하는 광고 단가를 다 받지는 않지만 일단 엄청나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책정해 놓고 우리 50% 할인해 줄게. 그래도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문은 굉장히 광고 단가가 비싸요. 자, 그래서 그 광고 그 매체별로 광고비의 이제 효율성을 따져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뒤에 나올 것 같은데 CPM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PM이란 것은 cost per million, 그러니까 100만 명의 소비자를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1000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원래는 CP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cost per thousand, 그리고 1000명, CPT라는 개념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CPM이나 CPT나 결국은 똑같아요. 1000명의 소비자를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광고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매체 간의 광고비 효용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CPM은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당연히 CPM이 낮아야죠. 똑같이 1000명을 도달하는데 자, A라는 매체는 10만 원이고 B라는 매체는 15만 원이고 C라는 매체는 20만 원이라면 자,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어때요? 다 다르죠. 그럼 어느 게 제일 효율적인 매체입니까? 광고비만 따진다면, 도달력만 따진다면 A 매체예요. C 매체의 절반 값에 똑같은 1000명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 고려해야 될 것은 물론 매체의 개별적인 속성도 다 따져보고 해야 되지만 광고비만 따진다면 CPT를 우리는 사용해요. 그래서 매체와 매체 사이에 혹은 채널과 채널 간에 광고비 효율성을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텔레비전과 신문 비교할 수 있고 라디오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CPT를 혹은 CPM을 사용하시게 되면 광고비 효율성을 그렇게 봤을 때 가장 CPT가 높은 게 바로 신문이에요. 신문. 그럼 가장 낮은 것은 뭘까요? 지상파 텔레비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왜 과거에 요즘은 조금 그 선호도가 많이 줄어들고 효과라든가 영향력이 많이 감소했지만 왜 20, 30년 혹은 4, 50년 이상 그 많은 광고주들이 텔레비전 광고에 목숨을 걸었을까? 그 이유예요. 도달력 엄청나고 광고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 더 큽니다. 그게. 한국의 우리의 과거 상황을 봤을 때 지상파 텔레비전은 도달력 대단하고 사람들의 미치는 영향력 엄청나게 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시청률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과거에는 높게 나왔으니까 게다가 CPT를 따져보니까 누구보다도 싸고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방송 광고비가 특히 쌉니다. 왜? 과거에 코바코라는 한국 방송 광고 공사라는 게 공사예요. 나라에서 일부러 이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방송사들이 직거래를 못하도록 막아놨잖아요. 미디어 랩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광고비 안정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줍니다. 코바코가 뭐 문제점도 있지만 코바코의 가장 큰 장점, 미디어랩의 가장 큰 장점은 광고비 안정화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방송 광고비가 싼 편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CPT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광고 단가가 굉장히 싼 게 텔레비전이고 가장 비싼 게 신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쇄 매체 간의 비교를 한다면 잡지하고 비교하면 신문은 인쇄 품질이 종이의 질도 그렇고 인쇄 품질도 그렇고 많이 차이가 나죠. 부족해요. 그래서 제품이라든가 디자인, 외양을 강조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패션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광고를 할 때 주로 어떤 매체를 많이 씁니까? 여성 잡지를 많이 써요. 자, 옷에 굉장히 그 간지를 살릴 수가 있고, 자, 특정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그 모델로 등장한 그 사람의 피부가 엄청나게 강조가 돼야 되니까 인쇄 품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성 잡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신문에는 안 씁니다. 화장품이라든가 여성용품 같은 거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인데, 잘못된 관행이 하나 있어요. 원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지금 뭐, 요 두 가지를 일단 같은 게 아니에요. 원턴 제도도 나쁜 거고, 규정 없는 할인율도 나쁜 건데, 잘못된 관행 뭐 두 가지를 같이 뭐 순서대로 요거 쉬운 거, 짧은 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원턴 제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문 광고는 굉장히 광고비를, 이건 직거래입니다. 신문은 방송 광고가 아니에요. 직거래를 합니다. 신문사에다가. 자, 내가 만약 광고를 하고 싶으면 신문사 광고국에다가 연락을 하게 되면 팩스를 넣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럼 광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광고 단가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뭐 사람 봐가면서 할인율을 막 제시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많이 우리 신문사에 광고 많이 했으니까 뭐 60%, 뭐 70% 할인. 당신은 조금 뭐 지금 뭐 우리한테 그 뭐 뭔가 밉보였고 좀 뭔가 약점을 잡혔으니까 100%또 누구는 한 30% 할인.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할인율이 들쑥날쑥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일단 터무니없이 이건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일단 광고 단가를 높여놓고 거기에서 이제 할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건전한 질서를 해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건 물론 신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잡지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직거래하는 거는 대는 다 그래요. 뭐 위성도 그렇고 케이블 쪽도 마찬가지고 이 할인율이 들쑥날쑥이라 가지고 찜찜할 거야. 내가 광고주라면 내가 제대로 계약을 했는지 남들보다 내가 더 비싸게 광고를 샀는지 항상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으니까 거래를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관행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원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문은 대부분이 뭡니까? 공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다 민영신문사입니다. 상업신문이에요. 그러면 상업신문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구독료, 그러니까 신문값을 구독하는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광고 수입이에요. 자, 구독료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구독료란 것은 그 지국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 거의 운영비로 많이 들어가고 상당수가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본사에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큰 액수가 아니에요, 지금. 구독료라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비인데, 자, 일간신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중앙일보예요. 조선일보예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큰 언론이에요. 신문사예요. 자, 내가 어떤 특정 기업인데 혹시 문제가 좀 발생했어요. 근데 조금
회사 입장에서는 요걸 좀 감추고 싶어. 절대로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좀 비리라든가 뭐 스캔들 같은 그런 기사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기업의 홍보실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언론을 막아야 돼요. 기사화 되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야. 자, 신문 기자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혹은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기사를 줬는지 하여튼 취재를 하려고 온 거야. 자, 이렇게 왔을 때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 회사에 부끄러운 얘기야. 좀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사를 그 기자가 취재해서 그걸 기사화시키는 걸 막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기자한테 뭐 돈을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자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신문사의 높은 사람한테 혹은 뭐 편집국장쯤 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요거 좀 막아 주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뭐 전면 광고 일주일치를 그냥 원래 광고 단가 비싼 값으로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왜 이게 원턴이라는 표현을 쓸까? 자, 원턴이라는 의미는 한 바퀴 돈다는 얘기예요. 원턴. 턴이 도는 거잖아. 한 바퀴, 한 번 뱅글뱅글 도는 거야. 자, 어떻게? 자, A라는 신문사에서 이런 게 발생했어. 근데 이걸 혼자서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데 우연히 또 B 신문사에도 이런 것을 넌저시 흘리게 돼버린 거야.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간에. 그러면 잠깐 B 신문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큰 건데 이건 A만 광고해주면 B 신문사가 또 어떻게 됩니까? 우연히 또 알게 됐는데 그럼 B 신문사에서 또 찾아가서 기업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B 신문사에도 광고를 줘야 되는 거야. 그 대신에 좀 덜 주겠죠. 그죠? 광고를. 자, 그러다 보면 또 시민신문사 또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광고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주요 일간지들이 차례대로 한 바퀴 돌아가면서 그 기사에 대해서 기사를 안 밝히는 대신에 광고를 크게 수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턴 제도인데 정말 잘못된 겁니다. 특히 신문이 이 부분이 가장 심합니다. 방송은 그나마 덜한 편이에요. 방송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방송에도. 그렇지만 신문은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이 마지막 요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비해서 물론 이 원턴 제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할인율은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고 광고 단가가 제일 비싸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글자를 판서를 안 했는데 CPT cost per thousand thousand이라는 게 있잖아요. CPT cost per thousand 1000명의 소비자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코스트 비용 이 CPT를 가지고 매체들을 다 비교해 볼 수가 있으면 CPT 값이 가장 낮게 나오는 매체가 가장 광고비가 효율적인 매체예요. 도달력만 따진다면 납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봤을 때 지상파 텔레비가 CPT가 제일 낮고 이 신문, 일간 신문이 CPT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제일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CPM 혹은 CPT 같은 겁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용도는 똑같은 거예요. 매체 간의 그 효용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간에도 가능합니다. 뭐 프로그램 간에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MBC, SBS, KBS 이 방송의 광고비 효율성을 따져볼 수도 있고 같은 MBC 내에서도 프로그램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들을 비교해서 광고 효율성을 따져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광고의 효율성을 보는 지표예요. CPM 혹은 CPT. 자, 두 번째 신문 광고의 유형인데 정말 너무 지금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것 같아서 큰일입니다. 제가 봐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네요. 자, 신문 광고에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고 분류, 간지, 제호, 돌출 광고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유형입니다. 자, 쉬운 거부터 합시다. 간지 광고 뭡니까? 사이에다가 잡아 넣는 종이에요.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찌라시예요, 찌라시. 신문을 받아보면 그 신문사에 막 뭐 광고들 있죠. 슈퍼마켓 광고, 뭐 미장원 광고 이런 걸 끼워서 배달하는 거, 전단지. 그게 간지 광고고. 분류 광고는 신문을 보다 보면 그 마지막 부분쯤에 되면 막 그 구인 광고나 구식 광고 같은 거 있죠. 그다음 뭐 부동산 매매 광고 이런 것들. 그죠? 고지 광고 같은 거예요. 자, 그게 분류 광고고. 디스플레이 광고는 일반적인 신문 매체에서 봤던 여러분이 접했던 광고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뭐 헤드라인, 바디카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이 된다. 전면이나 주로 지면 하단에 게재한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디스플레이 광고고. 제호 광고란 것은 제호니까 제목이에요. 제목. 신문사 이름. 그게 왼쪽 오른쪽에다가 광고하면 이게 제호 광고고. 돌출 광고는 일반적인 모습. 자, 신문은 보통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주로 보면 이게 신문이라면 주로 보면 전면 광고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주로 5단 12칼럼 광고를 제일 많이 해요. 자, 이런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고 뭐 중간에 툭 뭐 이렇게 막 한다든지 이쪽에다가 한다든지 그죠? 일반적인 위치와 모습을 띄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돌출 광고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5단, 1단, 2단, 3단, 4단, 5단, 12칼럼. 1칼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로로 12개가 있고 단이라 그럽니다. 이게 15개가 있어요. 그래서 5단이니까 3분의 1 지점 하단에다가 전체 칼럼, 세로면을 다 쓰는 게 5단 12칼럼이에요. 5단 12칼럼. 이게 가장 일반적인 5단 12칼럼이라고 되어 있죠. 전면 광고라면 이걸 다 쓰는 거고 5단 12칼럼이라는 것은 요 정도 사이즈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디스플레이 광고의 형태입니다. 자, 이거는 전면이죠. 그죠? 신문 한 면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체면. 자, 제호 광고는 예를 들어 조선일보라고 있으면 조선일보라는 제호, 제목에 신문사의 이름에 왼쪽, 오른쪽. 이게 제호 광고예요.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노출되기가 쉽고 주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광고입니다. 제호 광고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은 뭡니까? 여기는 분명히 기사가 있을 자리인데 뭔가 광고가 들어가서요. 돌출 광고예요. 일반적인 광고는 이런 광고인데 여기는 분명히 광고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당연히 기사라고 생각되는 위치인데 광고가 나와 돌출된 거야. 그죠? 아무래도 효과가 있겠죠. 그죠? 일반적인 광고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변형 광고란 것은 자, 모습이 뭐 여러 가지 기존의 일반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야. 자, 기존 규격의 그 일반적인 모습의 광고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자리에 그만한 크기의 광고가 있을 거다 안 봐요. 자, 그러면 소비자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거, 조금 뭔가 이상한 거. 저 소비자가 이 회피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죠? 뭐 이상한 모양의 이상한 위치에다가 그 광고를 배치를 하고 광고를 게재하는 건데 당연히 주목도가 높으니까 가격이 비싸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광고보다 변형 광고는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일반적인 광고는 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는 반대로 가는 거야. 세로로 길게. 또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전면 광고 비스무리하게. 또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스타일로. 하여튼 다양한 형식의 변형된 모습으로 광고를 시행하는 것. 이게 변형 광고고 당연히 주목도가 높아요. 그래서 광고비는 당연히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자, 특히 이런 광고 한번 보십시오. 지면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거를 자 여백을 살리면서 이상한 모양을 막 띄죠. 그죠?
변형 광고, 가장 대표적인 변형 광고라고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사람의 시선을 확 끌어당겨요. 굉장히 효과적인 광고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가 바로 아주 훌륭한 변형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광고 요금은 자, 일단 1칼럼이 얼마냐를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신문은 어차피 지면의 크기에 따라서 광고비가 책정이 됩니다. 자, 방송은 시간으로 광고가 판매가 되지만 인쇄 광고는 잡지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지면의 크기가 일단 그걸 가지고 기본 값이 나오고, 요 값에서 지금 당신 광고가 얼마만큼 차지하는가 곱하기 얼마, 이래서 광고 전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재 면에 따라서 분명히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다를 테니까 몇 면에 겠냐, 그래서 그 1면이면 1 곱하기 1, 쉽게 말해서 하나의 그 사각형이 나오잖아요. 그 값이 얼마니까 네가 지금 그 사각형을 뭐 20개를 썼으니까 곱하기 2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3.4cm입니다. 1단부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1단부터 쭉 이게 15단까지 간다라고 했죠. 3.4 곱하기 15니까 그거 계산해 보시면 될 거고, 가로는 12칼럼으로 3cm씩 잘라 가지고 가니까 전체 이 가로 길이가 36cm예요. 하여튼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문의 종류, 자, 신문사마다 분명히 영향력이 달라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신문사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제일 크다고 알려진 건 조선일보입니다. 물론 독자 수도 크고 사람들한테 전통적인 영향력이 큰 매체예요. 그럼 당연히 광고비도 조선일보가 제일 비쌉니다. 자, 그래서 특정 신문의 종류, 자, 몇 면이냐, 1면부터 뭐 한 30면까지 있다 치면 당연히 1면이 제일 비쌀 거고 30면이 제일 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칼라를 썼다, 당연히 그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거고. 자, 그렇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유치 방법 아까 됐죠, 그죠? 정상적으로 유치하는 경우하고 약점을 잡아서 유치를 한다든지, 아까 우리 원턴 제도 같은 경우에 분명히 달라집니다, 할인율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간 신문이라면 1면이 제일 비싸고 두 번째 비싼 거는 사회면입니다. 보통 한 3면에서 아니면 5면에 주로 사회면이 나옵니다. 1면은 뭐야? 정치면이에요. 그 다음에 칼라 광고가 당연히 비싼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 세로는 1단부터 15단까지 결국 51cm가 일반적인 신문의 크기예요. 가로 1칼럼에서 12칼럼까지 약간의 여분까지 37cm. 이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일간 신문의 사이즈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일단 요 사이즈, 자, 한 1단에다가 1칼럼까지 나오는 요 사각형의 크기가 나오면 여기에서 얼마예요? 자, 이거는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몇 면이냐, 자, 제일 앞면이냐, 중간면이냐, 제일 뒷면이냐,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1단 곱하기 1칼럼, 요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입니다, 일종의. 요 3.4 곱하기 3, 요 하나의 값이 얼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몇 개입니까? 12개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이니까 60개, 60개. 그러면 만약에 요 사각형 하나가 100원이라면 6,000원이 되는 거예요. 100원 곱하기 60개니까. 뭐 그렇게 값을 계산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자, 이 값의 일반적인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일면의 칼라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나네요. 그죠?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 4단 12칼럼짜리가 6천만 원이 넘는, 이게 정상가예요. 근데 실제 이거보다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한참 전에 나온 이 광고 요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조선일보의 일면의 그 하단
그러니까 4단 12칼럼짜리 광고. 자, 이게 신문이라면 한 이 정도 사이즈의 광고를 내가 하고 싶다면 조선일보에 최소한 6,10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고가죠, 그죠? 여기 보시면 6,100만 원입니다. 뭐 지금은 이거보다 더 비싸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 광고주라면 한 번 그 신문 조선일보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전면 광고도 아니에요. 전면 광고는 주로 뒷부분에 많이 합니다. 자, 일면에 요만한 사이즈의 광고 하나 하는데 한 번입니다. 여러 번이 아니고 단 하루 한 번 광고하는데 6천만 원을 낸다? 정상적으로 그 돈 내고 광고할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할인을 받는데 할인을 하더라도 비싸다는 얘기예요. 50% 할인을 내도 3천만 원이에요. 자, TV 광고 같으면 1,500에서 1,800입니다. 도달률 따진다면 훨씬 더 높아요. TV가. 그러니까 누가 이걸 원하겠어요. 그래서 신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나쁜 관행들, 원턴 제도라든가 할인율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신문사에 고위 간부가 되면 광고 수주 못하면 옷 벗어야 됩니다. 편집국장이 편집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광고 수주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신문사에서는. 뭐 논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설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닙니다. 광고 수주 못하면 옷 벗어야 됩니다. 자기의 연봉의 한 2배, 3배를 1년에 광고를 따와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문사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자, 일간신문에는 나이 먹은 사람들, 주필이라는 사람, 특히 뭐 논술위원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밥값을 못해, 그냥 글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광고주 유치 제대로 못하면 내가 만약에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최소 내가 1억이나 1억 5천 이상의 광고를 유치해줘야 돼요. 1년에. 그거 준 역할을 못한다면 그 양반은 그 신문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좋은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신문에 대해서는. 자, 잡지 광고 볼게요. 잡지 광고의 장점은 표적 소비자 선별성. 소비자 선별성이 굉장히 강하고 높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4대 매체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습니다. 소비자 선별성이. 그리고 일부 잡지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층에 접근이 가능한 부유층 마케팅에 가장 적합한 그 매체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다이아몬드 같은 아주 고가 혹은 또 굉장히 비싼 외국 외제 뭐 몇천만 원짜리 시계를 광고하고 싶어. 그럴 때는 무조건 잡지 광고를 사용합니다. 그런 광고를 TV에 하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그죠? 볼 사람들만 뽑아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책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잡지에다가 실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자 상대로 하는 부유층 마케팅에 가장 적합한 매체는 뭡니까? 잡지예요. 자, 잡지는 뭡니까? 읽고 또 읽고, 회독이라는 것은 여러 번 읽는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읽을 가능성이 높죠. 잡지 한 번 보고 버리는 사람 없어요. 두고 또 생각날 때 또 읽어봐요. 품질, 인쇄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장품 광고라든가 모델이 중요한 제품일 때는 절대로 신문 광고 안 씁니다. 잡지 광고에 의존합니다. 그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뭐 여기 잡지의 특징 중에 선별성 기억하셔야 되고 부유층 마케팅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장점이에요. 잡지에. 자, 두 번째는 도달력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번, 2번, 3번, 네 번째 잡지를 보고 있지만 TV나 신문에 비해서 도달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또 월간지가 주된 잡지의 형태예요. 주간지보다는 월간지가 훨씬 많습니다. 잡지는 두껍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행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한 달이에요. 적시성이 떨어지죠. 그죠? 일간신문이나 라디오는 특히 라디오가 적시성이 가장 좋아요. 텔레비도 매일매일 방영하긴 하지만 이 광고를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시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가 가장 적시성이 뛰어나고 신문도 괜찮고 잡지가 좀 부족해요. 자, 여성 잡지에는 뭡니까? 광고 혼잡도 엄청나게 심합니다.
한마디로 여성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십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야. 한마디로 더럽게 많습니다. 광고가. 심한 경우는 전체 잡지의 한 60%가 광고예요. 자, 일반 광고 페이지에 한 40에서 한 50% 들어가고, 심한 경우는 이제 기사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특정 회사를 혹은 특정 인물과 관련된 제품을 그러니까 홍보해 주는 거예요. 결국 광고예요. 돈 받고 기사 써주는 거. 그러니까 보통 한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잡지 광고는 특히 여성지 같은 경우는 한 60 가까이 되고, 일반적인 잡지가 한 45,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40에서 45. 뭐 이거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신문에 비해서 광고의 크기나 위치 선정에 좀 제약이 있겠죠, 그죠? 자, 신문에 비해서 잡지는 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막 접지라 그러죠. 접어서 펼치게 만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신문보다는 이제 그런데 뭐 접어서 잡아 넣는 걸 몇 개나 넣겠어요. 그래서 사이즈에서 좀 차이가 있고 위치에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런 제약이 아무래도 조금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잡지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뭐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복잡한 얘기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시절이 너무 수상합니다. 일단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